제261대 로마 교황 비오 12세가 뇌혈로 말미암아 그의 하계별장에서 서거했습니다. 교황의 장례식을 며칠 앞둔 이곳에서는 수천의 조객들이 쇄도해서 성스러운 시체 앞에 그들의 마지막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교황의 시체 앞에 이와 같은 군중과 카메라맨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처음 보는 놀라운 일이지만은 항상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과 친근하게 접하던 국민의 교황 비오 12세에게는 오히려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로마에 이르는 길가 양편에는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애도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이제 교황의 영구가 그의 궁전을 떠납니다. 영혼의 도시 로마의 시외에서 교황이 서거한 것은 천주교 사상 200년 내에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로마의 성 요한 라테란 대사원에서 음수된 그의 장례식장에 이르는 동안 목자를 잃은 양떼들처럼 발버둥 치는 군중들에 의해서 영구의 행렬은 1시간 동안이나 지체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행렬은 성 라테란 사원을 떠나 베트로 성전에 이르는 3마일 반의 한 길을 흐느껴 오는 군중 속으로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20세기 사회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장엄하고 성대한 비오 12세 최후의 행렬이 길가 양편에 늘어선 수백만의 눈을 적시면서 영혼의 도시 로마를 슬픔으로 뒤덮고 20세기의 정신적인 지도자 비오 12세는 전 세계 인류로부터 가장 경건한 애도 밑에 해돋음으로 가는 성 베트로 대성전의 납골소에 안장되었습니다. 이곳 플로리다주의 케이프 캐나베랄에서는 미국의 두 번째 달나라 로켓가 발사되었습니다. 콧배기에 83파운드의 파이오니어 호를 실은 장난감같이 생긴 이 52톤의 다층 로켓은 종래의 대륙간 탄도 유도탄과 뱅가트 호의 중요한 부분과 요소를 종합한 것입니다. 발사된 로켓은 정밀하게 측정된 코스를 정확하게 올라가야 하는 것이며 이 측정된 코스에 오르기까지 115분의 여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코스에 올라서 파이오니어가 달에 접근해 가면은 달의 인력에 끌려 달 궤도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구로부터 25만 마일의 이 지점에서 파이오니어는 지구가 최초로 얻는 달에 관한 중요한 과학적 데이터와 그림을 보여줄 것입니다. 스푸트니크나 엑스플로러를 막론하고 재래의 어떠한 유도탄도 지구로부터 2,500마일 이상을 가지 못했으며 어떠한 로켓도 4,500마일 이상을 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 파이오니어의 발사야말로 실로 야심적인 실험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켓은 너무 급한 각도로 발사돼서 속도가 매초 800피트씩 감소되었습니다. 일찍이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만은 바야흐로 미국의 과학적 우주 정복의 꿈은 파이오니어에 의해서 거의 실현될 가능성을 기약하게 됐으며 바로 다음 달에 다시 발사될 미국의 세 번째 달나라 로켓은 전 세계의 기대와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뉴멕시코 천문대의 미 공군 과학자들은 9,300만 마일 외계의 기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멕시코 천문대에서는 특별한 장치와 시설로서 인공 일식을 만들어 태양열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과학자들은 자연 일식을 기다리지 않고도 태양의 표면에 타고 있는 불을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위 태양의 홍염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태양의 표면을 어둡게 해 보이는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발사되는 가스는 수백 수천 마일의 외계로 퍼져서 지구의 대기권에까지 날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양 표면의 현상이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단순히 알고만 있던 과학자들은 이제 이와 같은 관찰을 통해서 태양 표면의 여러 가지 현상과 지구에 미치는 그 영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태양계의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기후의 여러 가지 현상은 북방의 문제와도 크게 관련을 갖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